반갑습니다. 교과서 문제풀이 고등학교 대수 개정교육과정 비상교교과서고요. 저희 염대가 함께 공부하고 있는 상현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12번째 시간이고요. 저 이번 시간 상학함수 마지막 내용 같이 문제 풀어보는 시간 가져볼 겁니다. 이제 수행평가 문제이고요. 바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교과서는 91쪽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같이 보시죠. 자, 상학함수 그래프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문제 뭐냐면요. 상학함수 y는 a sin bx 더하기 c 더하기 d 그래프를 좀 확인해 보려 하는 거여가지고요. 공학도구의 알조메스를 활용해가지고 보는 건데, 여기서 지금 우리가 알조메스 킬 수가 없어가지고요. 요거 같은 저는 한번 설명 좀 드려보겠습니다. 같이 1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자, ABCD 슬라이드 움직일 때요, 사인 함수의 그래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확인해 보도록 되겠습니다. 일단 먼저 복습 좀 해볼게요. 자, 우리 요 식에서 지금 A는요, 뭘 의미하는 거였죠? A는 그쵸, 얘는 Y 같은 경우에는 Y축 방향으로 결국에는 확대하고 축소하는 거였죠. 그쵸? 늘리고 줄이는 거. 따라서 얘는 뭐와 연관이 있었다? 그쵸? 함수의 최대하고 최소하고 연관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었죠. 자, 그 다음 B는 뭐였죠? 여기 나와 있는 B 같은 경우에는, 그쵸? 요 같은 경우에는 X축 방향으로 결국에는 확대하고 축소해주는 거였고요. 확대, 축소. 얘는 뭐와 연관이 있었다? 마찬가지 요거 같은 경우는 상학함수의 주기하고 연관이 있는 거였습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다음 C는 뭐였죠? C 같은 경우 그냥 그쵸, 얘는 평행이동이죠. 평행이동. 그래서 X축 방향으로 평행이동을 의미해주는 거였고요. 얘는 우리가 최대 최소나 주기에는 영향이 없는 거였습니다. 자, 그 다음 D 볼게요. D. 자, D는 뭐였죠? 그래서 D 같은 경우에, 얘 같은 경우에는 Y축 방향은 평행이동이었죠. Y축 방향 평행이동. 을 의미해주는 거였고요. 얘는 뭐와 연관이 있다? 그쵸. 요 같은 경우에는 Y축 방향이다 보니까 최대하고 최소하고 연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 가시죠? 자, 같이 한번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지금 1번 보시면 C 대 0입니다. 그럼 C가 어떻게 되는 거죠? C 자체가 Y는 A sin BX인 걸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지금 문제 뭐라 돼 있죠? A, B에 지금 움직여 보래요. 자,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바뀔까요? 요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최대값은 얼마? 그쵸? 움직이다 보면 최대값은 절대값 A인 걸 알 수 있겠죠? 그쵸? 절대값 A 되는 걸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최소값은 뭐다? 그쵸? 마이너스 절대값 A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걸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자, 근데 주기는요? 그쵸? 이 파일을 절대값에 넣어주는 거. 이렇게 세 가지를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자, 2번 보시면 지금 A는 1, B는 고정이보다 되어 있습니다. 그럼 C가 어떻게 되는 거죠? 식 자체가 Y는 사인, 그쵸? 요거 같은 경우에는 x 더하기 c 더하기 d인 걸 알 수 있겠죠? 그쵸? 자, 그러면 결국에는 얘는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쵸? 요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c를 움직이게 되면 c를 움직여 주게 되면 x축 방향은 얼마만큼? 그쵸? 요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마이너스 c만큼 이동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해 가시죠? 자, 그럼 d는 뭐다? d는 y축 방향으로 d만큼 이동하는 걸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럼 뭐가 바뀐다? 그쵸. 요 같은 경우에는 최대치로 바뀌는 거죠. 그럼 이때는 최대값은 뭐다? 최대값의 경우에는 1 더하기 d인 걸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최소값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1 더하기 d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주기는 그냥 2파이 되는 것이고요. 이런 식으로 어떤 상식을 보시면 최대 최소 주기 구하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2번 같이 보나 할게요. 자, 상학함수 문제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요, 식이 두 가지 나와 있는데요. 하나는 사인 대한 식이 나와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코사인 식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그래프가 완전히 포개지도록 하는 P값, PQ값을 한번 구해볼 건데요.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상학함 성질 한번 좀 볼 건데요. 자,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Y, 사인 X 더하기 2분의 파이 한번 그려볼게요. 그럼 얘는 무슨 뜻이죠? Y는 사인 X를 X축 방향은 얼마만큼? 마이너스 2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 되죠. 평행이동한 그래프. 그쵸? 그럼 그래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Y축이 있고요. 여기 X축이 있으면 그럼 그래프 볼게요. 사인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한 번, 두 번, 뭐 세 번, 네 번 이런 식으로. 그럼 얘는 어떻게 한다? 왼쪽으로 2분의 파이만큼 이동하는 거죠. 그쵸? 그럼 결국에는 요 점이 지금 어디로 가는 거예요? 여기 0,1로 가는 거예요. 그럼 그래프 어떻게 된다? 이렇게 갔다가 그리고 나서 다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 그래프죠. 결국에는 요게 지금 뭐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그쵸? 코사인 되는 겁니다. 즉 결국에는 사인
x 더하기 2분의 파이가 뭐다? 얘는 코사인인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어떤 값에 2분의 파이 더한 것에 사인 값은 뭐다? 그냥 그 어떤 값이 무슨 값? 코사인과 같은 거라고요. 이해 가시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이거 지울게요. 제가 이제 이 부분은. 자,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해볼까 하면요. 우리는 맨 처음에 일단 다 주어진 요식부터, 요 코사인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코사인부터. 이해 가시죠? 가볼게요. 자, 그 식이지 뭐냐면 y는 2 코사인에다가 파이 x 더하기 파이 빼기 1이죠. 그럼 제가 요거를 한번 요 부분을요. 복잡하니까 별로 둘게요. 별이라고. 그럼 뭐였다? 코사인 어떤 값은 x에다가 2분의 파이 더한 거에 사인 값이죠. 즉 얘는 뭐다? 2 결국에는 사인 2분의 파이 더하기 별 빼기 1이죠. 근데 별이 뭐였다? 파이 x 더하기 파이. 다시 거꾸로 대입할게요. 즉 결국에는 파이 x 더하기 파이에 빼기 1인 거예요. 자, 그러면 2분의 파이 더하기 파이는 얼마 나고요? 2분의 3파이죠. 그럼 얘는 결국에는 2 사인 2분의 3파이 더하기 파이 x 더하기 빼기 1 될 겁니다. 됐죠? 자,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잘 보세요 지금. 자, 저번 시간에 설명드렸던 건데요. 자, 사인은요 어떤 그래프였죠? 원점 대칭이었죠. 그 다음에 이거였습니다. 즉 사인 마이너스 세타는 뭐였다? 마이너스 바꿔 빼가지고 마이너스 사인 세타죠. 그 말은 뭐냐면 결국에는 사인 앞에 있는 마이너스 어떻게 할 수 있다? 안으로 넣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식을 보시면 뭐가 있죠? 앞에 마이너스 있죠. 여기 지금 마이너스가 없죠. 저는 그래서 일부러 마이너스를 만들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 것이냐? 마이너스 만든다는 것이. 자, 잘 보세요. 지금 저는 여기 이 앞에다가 마이너스 1을 만들고 싶다고요. 그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만들게 마이너스 1을. 자, 근데 마이너스 1이 지금 있는 거다 없는 거다? 원래는 없는 거죠. 그걸 없애야 돼요. 그거 어떻게 없앨 것인가? 다시 한 마이너스 1을 곱하는 거예요. 저 곱하면 얼마기 때문에 1이어서 문제가 없죠. 그쵸? 거기다가 이제 2 사인 2분의 3파이 더하기 파이 x 빼기 1인 것이죠. 그럼 이 부분에 있는 마이너스를 어떻게 할 수 있다? 괄호 안으로 넣을 수 있다고요. 그리고 나서 남은 마이너스는 여기 있는 2하고 곱하는 거예요. 그럼 곱해보면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2 사인 마이너스 2분의 3파이 빼기 파이 x 빼기 1인 것이죠. 되었을까요? 자, 그런데 마이너스 2분의 3파이는 뭐죠? 2분의 파이 빼기 2파이죠. 다시 써볼게요. 자, 결국에는 마이너스 2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파이 빼기 파이 x 빼기 1이에요. 자, 근데 사인의 주기는 얼마? 2파이. 그래서 얘는 2파이는 있는 건 없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없어도 되는 거예요. 주기여가지고. 따라서 결국에는 뭐가 된다? 마이너스 2 사인 마이너스 파이 x 더하기 2분의 파이 빼기 1인 것이죠. 즉 결국에는 요식과 요식의 비가 뭐가 된다? p가 얼마? 2분의 1, q는 마이너스 1인 것이죠.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그래프 문제 확인해 봤는데요. 요 정도까지 문제는 여러분들 조금 그래도 공부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 정도까지 문제를 실제 시험에서도 낼 수는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 정도까지씩 변형하는 건 연습해 두시고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그래프 한번 확인해 봤고요. 이제 그 다음령 같이 볼 건데요. 그 다음령 교과서 107쪽 넘어가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자, 글부터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상품 추천 시스템이나 고객들이 구매 상품액의 평점으로 상품들의 유사도를 계산하여 유사도 상품을 다른 고객에 추천하는 방식입니다. 자, 이때 사용하는 코사인 유사도는요, 두 고객이 상품 A, B에 각각 매길 평점을 A1, A2, B1, B2라 할 때 전표 평면에서 이 두 점 A, B에 대하여 선분 OA와 선분 OB를 이루는 각 코세타의 코사인 값을 계산하는 걸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코사인 값은 세타가 작아질수록 커지므로 코사인 유사도의 값이 클수록 두 상품은 유사하다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 것인가? 자, 예시 한번 들어볼게요. 자, 예를 들어 제가 두 상품 A, B 하고요. 두 상품 C, D가 있습니다. 자, 이때 A, B는요 유사하고요. C, D는 유사하지 않아요. 그럼 생각해 볼게요. A, B 두가 유사한데 지금 고객 두 명이 A, B의 지금 평점을 매기고 싶은 거예요.
그럼 어차피 생각해보면 두 제품 유사하니까 평점은 거의 비슷하죠, 비슷하죠. 이해 가시죠? 그럼 결국 A, B는 유사하기 때문에 거의 좌표가 근처에 잡힐 겁니다. 두 개가 거의 비슷하게. 이해 가시죠? 자, 그 다음 볼게요, 이제. C, D는 유사하지 않아요. 그 말은 뭐냐면 지금 두 고객들은 당연히 서로 다르게 값을 매길 수밖에 없어요. 그쵸? 그럼 얘는 좌표가 엄청 멀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 보게 되면 요 각을 보는 거예요. 요 각도를. 여기 제가 세타로 두고요. 여기 제가 세타 2로 두겠습니다. 그럼 당연히 생각해보면 누가 더 커요, 값이? 세타가 세타 2보다 더 작습니다. 근데 코사인 뭐죠? 코사인은 세타가 작을수록 값이 커지죠. 어디까지 커지는 거예요? 1까지 커지는 거죠.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상품이 유사할수록 각도가 줄어드는 것이고 각도가 줄어들수록 코사인 값은 커지기 때문에 두 상품 유사도를 뭘 볼 수 있다? 코사인 유사도를 보게 되면 값이 커질수록 각이 작기 때문에 두 상품은 유사한 것이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 이 내용은 사실 여러분들이 혹시나 학교에서 언급하셨다면 보실 필요는 있는데요. 혹시나 언급을 안 하셨을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넘어가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 내용은 여러분들 나중에 여러분들 선택 과목 선택하실 때요. 인공지능 수학 파트에서 나온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학교에서 한번 언급을 하셨다면 보시는데 제 생각에는 굳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나도 연습해보는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같이 문제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같이 보시죠. 자, 오른쪽 표는요, 고객 2명이 식료품 ABC의 매긴 평점 1 이상 5 이하라고 합니다.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두 식료품 AB에다요, 고객 1, 2 평점을요, 지금 순서성을 표시하면 4,3, 4,3입니다. 이때 A, B의 코스탄 요소를 한번 구해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어떻게 한다? 일단은 이 점을 뭐로 표시한다? 좌표 평면이 표시해보는 거예요. 평면 위에다가. 자, 표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결국에는 지금 여기 Y축이 있고요. X축이 있고 원점이 있으면 4,4는 뭐 요쯤에 있겠죠. 그쵸? 요 점을 제가 여기 B라고 두겠습니다. 이해 가시죠? 여기 지금 B가 되는 것이고요. A는 뭐죠? 4,3이니까 그쵸? 여기 있겠죠. 4,3은. 그거는 어떻게 한다? 결국 선분 OA와 선분 OB의 길이를 구해가지고 뭘 건데 여기 사이에 있는 각을 지금 구하고 싶은 거예요. 이해 가시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컴칭을 보시면 결국 우리 뭘 구하고 싶은 거예요? 삼각형 OAB죠. 이렇게 되어 있는 삼각형 OAB에서 오는 여기 세타 값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뭐부터 구한다? 변의 길이. 자, OB 걸게요. OB. 자, OB 지금 보시 길이 얼마죠? 여기가 밑변이 4고요. 높이가 얼마? 4죠. 1대1도 노트이니까 OB는 4루트 2죠. 그 OA는요? 5 나오죠. AB는 1이죠. 그럼 세변 길이 알고 있으니까 코사인 값 구할 수 있겠죠. 그쵸? 가볼게요. 자, 결국 코사인 세타는 뭐 나온다? 코사인 세타 같은 경우에는 2 곱하기 4루트 2 곱하기 5분의 4루트 2의 제곱 더하기 5의 제곱 빼기 1의 제곱 되겠죠? 따라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40 루트 2분의 32 더하기 25 빼기 1 되는 것이고요. 결국엔 40 루트 2분의 여기서 56 나온 거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 약분해 보시게 되면 결국에는 5루트 2분의 7 나오는 거 알 수 있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이거 실제 계산해보시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요, 약 0.989 정도 나오게 될 겁니다. 0.989 정도요. 되셨죠? 자, 그럼 2번 같이 한번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보시죠. 자, 두 식료품 A씨에 대해서 평점을 순서성 표시해 보고요. A씨 코사인 유사도를 한번 계산해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뭐죠? A하고 C. 그럼 지금 A는 뭐죠? A는 지금 4,3이죠. 그쵸? 4,3. C는요, 지금 C 같은 경우에는 5,2죠. 그쵸?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Y축 그려보시고요. X축 그려보시게 되면 자, 지금 4,3은요,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표시하면 4,3은 지금 요쯤에 있고 여기 점 A고요. 점 C는 지금 5,2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한다? 삼각형 OAB 그리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뭐부터 구한다고 하면 세변의 길이. 자, 5의 길이는 뭐죠? 5의 길이는 그래도 5였고 여기 길이가. 자, OB는요 지금 루트 5의 제곱도 2의 제곱은 루트 29가 되는 것이고요.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4,3, 5,2까지 거리는 루트 1 더하기 1은 2. 여기 루트 2 될 겁니다. 됐죠? 그럼 여기에 세타 두겠습니다. 결국 코사인 세타 뭐가 된다? 코사인 세타 같은 경우에는 2 곱하기 5 곱하기 루트 29분의
5의 제곱 더하기 루트 29의 제곱 빼기 루트 2의 제곱 되겠죠. 계산해보시면은 10루트 29분의 25 더하기 29 빼기 2여가지고요. 10루트 29분의 52여가지고 5루트 29분의 26 나오는 것이죠. 이렇게 계산을 보시면 이 같은 경우에는 0.965 정도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귀엽죠? 자, 3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식료품 A를 구매한 고객에게 어떤 식료품을 추천할 것인가 물어봤는데요. 자, 근데 방금 거 보겠습니다. 자, 우리 아까 전에 A, B에 대해서는 코스당 유사도가 얼마죠? 유사도가 0.989 정도 나오는 거였고요. A, C는 얼마였다? 그쵸? 실제 계산해 보셨더니 0.965 정도 나왔습니다. 누가 더 크다? A배 더 크죠? 0.989이기 때문에 뭘 추천한다? 그쵸? B를 추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귀엽죠? 이 부분 만약에 혹시나 학교에 언급하셨다, 선생님께 언급하셨다면 요건 보고 넘어가시고요. 만약에 언급하셨다면 제 생각에 논술형 나와도 큰 손색 없을 겁니다. 요런 것까지 연습해 두시고요. 아무래도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좀 복잡하기 때문에 실제 값을 준다면 좀 간단하게 주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오늘 나온 내용은요, 여러분들께서 그냥 한 번쯤 보고 넘어갔으면 하는 내용들이긴 하는데요. 조금 과도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실제 학교만 시험이 어렵게 나올 거라면 요 정도까지는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하셔가지고 공부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 여기까지 해서 상학함수까지 공부해봤습니다. 상학함수는 사실 나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실제 대수 공부한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실제 물어보면, 어느 게 제일 어려워 물어보면 실제로 상학함수를 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만 어려운 게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상학함수는 여러분들 좀 시간이 많이 들으면 들일수록 나아지는 파트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문제 딱 보게 되면요. 그냥 배운 데 적용만 하면 충분히 풀 수 있는 건데 이제 그 내용들이 사실 공부하는 게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좀 시간을 들여가지고 기념 공부하시고요. 문제풀이 적용하는 연습 좀 해주시면 충분히 나아질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좀 시간을 들여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상학함수 내용 모두 공부해봤고요. 다음 시간부터 우리가 같이 한번 수열 공부해볼 겁니다. 일단은 수열 들어오시기 전에 먼저 상학함수하고 지수도 함수 내용 잘 복습하고 넘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 시간도 진짜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전 다음 시간 수요일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